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우리 민족에게 큰 시련의 해로 기억됩니다. 을씨년스럽다는 표현도 여기서 유래했는데요. 국어사전에서는 날씨나 분위기가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 살림살이가 매우 가난한 데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이 표현의 뿌리는 1785년 조선시대의 대흉작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당시 기근과 고난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고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죠. 여기에 지난 1905년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뺏긴 을사늑약의 아픔까지 더해지며 을사년은 위기의 상징으로 우리 역사에 남았습니다. 6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을사년은 늘 변화와 위기의 순간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된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우리 주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은데요. 위기의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지혜와 연대로 어려움을 극복해왔죠.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처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2025년 을사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역 곳곳을 살펴봅니다. 먼저 가볼 곳은 경주인데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지난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경북 경주에서 열립니다. 경제와 문화에 초점을 맞춘 국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를 신병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6월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개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주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제와 문화에 초점을 맞춘 국제 행사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왕릉이 절비한 경주는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며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동궁과 월지, 월정교 등의 21개국 정상들과 내빈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그 감동은 배가 될 것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주요 무대는 보문 관광단지. 1970년대 관광개발의 시작을 알린 출발점으로 국내 최초의 관광단지입니다. 호텔, 컨벤션센터, 레저 휴양시설 등이 들어선 종합 관광 휴양지로 보문호를 따라 이어진 보문 호반길에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주회의장으로 활용될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에서는 발 닿는 대로 걸어도 다양한 문화 유적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고분군을 통칭하는 대릉원에는 황남대총, 봉황대, 금관총, 천마총 등 크고 작은 신라시대 무덤 23기가 밀집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건축물이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경주가 그런 걸로 유명하니까 와봤고요. 실제로 돌아보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정취도 좋고 분위기도 있고 해서. 대릉원 건너편에는 국보 첨성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주의 상징으로 여행객들의 필수 관광지입니다. 최근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신라의 분위기와 유물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첨성대와 동궁과 월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신라 고유의 분위기와 느낌을 제가 직접 받을 수 있어서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에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이번엔 서울의 대표적 배드타운인 양천구 목동 지역으로 가봅니다. 대표적인 교육도시인 양천은 40년 전 들어선 목동 아파트 일대 재건축 요구가 높았죠. 지난해 일부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5만 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로 새롭게 탄생할 전망입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대 건립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40년이 지난 세월만큼 낡고 노후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결국 서울시는 지난 2022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에 위치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모두 14개 단지입니다. 5호선을 기준으로 1에서 7단지는 북쪽에, 8에서 14단지는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2호선 양천구청역과 5호선 오목교역 등이 위치해 있어 교통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현재 세대수는 2만 6천여 가구, 재건축이 완료되면 5만 3천여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야말로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거의 5만 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스카이라인 자체가 바뀝니다. 유비쿼터스를 중심으로 한 최첨단 UCT 기술들이 다 도입돼서 가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최고의 그 미래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은 지난해 14개 단지가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단지 가운데 7개 단지에 대한 정비 계획안이 수립돼 주민 설명회를 마쳤고 6단지 등 4개 단지는 정비 구역으로 지정돼 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14개 단지 가운데 5개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매매가가 나왔습니다. 1단지는 154제곱미터가 32억 원을 기록했고 3단지는 181제곱미터가 31억 5천만 원에 팔리는 등 30억 원을 넘는 거래도 나왔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재건축 호재에 따라 가격 상승 기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거래량이 따라줄지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기수기에 해당하는 이제 겨울에 이제 접어들었고 또 거래량만큼 물량이 조금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춤은 하겠으나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갈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양천구 목동. 1983년 신시가지 조성에 이어 40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또다시 상전 벽해를 꿈꾸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엔 올림픽 도시 강원도 평창으로 갑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년 동계청소년 올림픽의 무대였던 강원 평창에서 오는 10월엔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가 열립니다. 다시 한번 세계의 대한민국과 평창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역대 올림픽을 개최한 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평창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2025년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개최지에 평창이 선정된 겁니다. To Seoul and Pyeongchang, we can approach. 세계올림픽도시연맹은 지난 2002년 로잔에서 설립돼 5개 대륙, 25개 나라, 50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역대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들이 모여 올림픽을 매개로 소통하고 올림픽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인증 연합단체입니다.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를 유치하면서 평창은 다시 한번 세계의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올림픽 관계자, 스포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향후 국제대회 유치 등 마케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평창으로서 큰 영광이며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동계올림픽도 또 한 번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도시 연맹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던 총회가 도시 간 입찰 경쟁 방식으로 열리게 되자 평창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난 2022년 올림픽 도시 연맹 사무국에 총회 유치 의향을 전달한 뒤 지난해 8월 유치 제안서 발표 후 확정까지 정식 준비 기간만 2년이 걸렸습니다. 제안서에는 대한민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 2018 평창올림픽, 2024 청소년 올림픽까지 3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로 올림픽을 경험한 세대의 성장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일반인들이 올림픽을 경험해가지고 뭐를 느꼈는지, 뭐를 했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그 총회 참가자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겠다. 총회 올 때마다 우리 그 위원들한테 계속 우리가 평창에서 꼭 하고 싶다. 그거를 이제 그 마음을 전달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총회는 잠정적으로 10월 26일부터 6일간 평창과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7월 완공 예정인 평창 올림픽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올림픽 유산시설을 활용해 의미를 더합니다.
올림픽 기념관과 스키점프센터, 슬라이딩 센터, 월정사 등의 문화시설 관광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창군과 2018 평창기념재단은 이번 총회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직접 올림픽 테마파크 주변에 조경수를 심는 ESG 캠페인도 펼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엔 3기 신도시 조석이 한착인 인천 계양과 경기도 부천으로 가봅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의 성공 여부는 탄탄한 기업 유치와 교통망 신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빠르면 내년 말 시작되는 만큼 신도시 조성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어느덧 5년. 그 사이 부천 대장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R&D 역량 결집을 위한 그린 연구소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천시의 대장 신도시를 최적의 입지로 판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곧 신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지만 추가로 굵직한 우량 기업 유치 소식은 아직입니다. 물류단지로 20%, 일반 산업단지로 50%, 70%가 공단화되어 있는 그런 그 설계 내용을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첨단 산업도시로 좀 변경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수정안을 제안을 했고요. 앞으로 인천 계양지구는 전체 17,000여 세대, 인근의 부천 대장지구는 19,000여 세대 규모로 공공주택이 각각 들어섭니다. 계양은 이미 지난해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본청약을 시작한 데 이어 이르면 내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장지구는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주택의 본청약을 거쳐 오는 2027년 말쯤 입주합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맞춰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름을 올린 대장 홍대선도 공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서울 홍대 입구까지 20km 구간을 잇게 될 광역철도 대장 홍대선.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부천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을 25분 안으로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신도시 주축 교통망이 될 전망입니다.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측면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장 홍대선이 착공하게 된다 이런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정역도 추가로 신설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망이 갖춰지지 않았던 계양 신도시까지 대장 홍대선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